이제는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 이제 원한을 이제 토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족을 재심을 한번 받아보고 이제 뻑 갔다 했는데, 한 2, 3년 전에 제가 보바리 부인의 원한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바리 부인을 갖고 논문을 어떻게든 써봐야겠다. 근데 저는 불문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바리 부인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레스코프의 레이디 맥베스라는 이제 소설을 대학원생이 하고 싶대 갖고 어째 같이 읽게 됐는데, 그게 이제 불륜을 소재로 한 거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보바리 부인을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 딴에는 많이 했는데, 막상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보바리는 이만큼 크고 맥베스는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후 재심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저도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건 제 판단이었고,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베스 부인이라는 그 텍스에 대한 애정이 제가 없다는 게 그 논문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갔고, 세월이 조금 흘러서 어떻게 이제 수업도 계속 안나 까레니나를 하니까, 그래, 이제 이거는 원래 본령으로 가자. 원래 주제로 가자. 당연히 마담 보바리하고 갖다 붙이면 안나 까레니나지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썼습니다. 이번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수정호 재심을 떡 받아보고, 이 뭐야, 이거는 수정호 재심이 될 게 아닌데 이게 왜 수정호 재심이 해갖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많이 고치지 않았어요. 별로 많이 고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배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싫으려면 싫고 말려면 말아.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서 다른 학술지에 별로 고치지 않고 이제 냈습니다. 네. 그 다른 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사서 3개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업계가 이제 한정돼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오죽하면 저렇게 바이든 같은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디나 높은 데는 높은 데일수록, 낮은 데는 낮은 데일수록, 또 넓은 데면 넓은 데일수록, 좁은 데면 좁은 데일수록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 선생님 3분을 보니까 한 분은 그 전에 심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삼은 부분이 똑같고 똑같이 수정은 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폭하셨겠죠,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찝었는데 얘는 또 고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논문 이렇게 이제 심사 이런 거 결과를 받으면 3분의 의견을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수정후 게재 가였기 때문에, 수정후 게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결과를 열심히 쓰거든요. 이런 건 제가 여사여사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영을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의견에 동의가 안 돼서 반영을 못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심사의 경우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루카치의 환멸의 낭만주의를 토대로 해서 보바리 부인하고 이제 안나 까레니나를 비교를 하는 건데, 루카치 이론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카치는 또 이렇게 이론이 바뀌는데 니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다 갖다 붙였다. 그 다음 이제 루카치 개념의 틀에 따라서 이거를 보는데 루카치 개념 틀에 맞지 않게 네 맘대로 분석한다, 이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심사평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한테 1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참에 루카치 이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치의 그 새로 나온, 그리고 제가 구입한 영혼과 형식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훑어보면서 루카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은 하지만, 논문 자체가 루카치의 이론과 그의 변천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제 전제인 거죠. 그냥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상욱인가요? 그 물리학자 말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네. 그게 이제 학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의 상징이다. 그러면 네가 상징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보통 심사평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 논문은 지금 상징이냐 알레고리냐 뭐냐 이 수사학적인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닌데, 그거를 갖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루카치 1호를 가지고 와서 이 소설 저 소설을 보는데 니는 루카치하고 딴소리를 한다. 근데 갖고 와서 그대로 본다.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또 그대로 본다고 아마 야단을 치셨을 텐데 논문이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이제 그랬을 거겠지만, 이런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소설과 이 소설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는 굉장히 소박하고 이제 겸손한 그냥 시도의 논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평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30대 때 이렇게 논문을 쓸 때는 되게 젊은 박사로서 이제 논문을 쓸 때는 뒤엎고야 말겠어. 이런 게 있는 거죠. 바흐진의 다성학 우습지. 바흐진의 대화주의 우습지. 내가 그거에 맞먹는 도스토옙스키 연구서를 쓰겠어. 새로운 개념을 내겠어.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이른바 생애 주기 중년에 이르면 제가 그 지난번에 에밀 디르케밀쿠 그 얘기했잖아요. 30몇 살에 그만한 책을 쓰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천재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천재가 아니라 내가 뭐 진짜 법륜순이 말대로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굳이 뭐 그만한 학자가 못 된다고 해서 내가 뭐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만큼은 못 쓰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학적 새로움 은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없더라도 제시할 수 없더라도 그냥 이제 이런 학적인 토양 속에서 기존의 연구를 내 깜냥껏 열심히 이제 읽고서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인 거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이거는 되게 힘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거를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예컨대 뭐 그렇죠. 예컨대 바흐진의 도스토옙스키 연구서를 봐도 누가 보면 되게 한심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건 그로스만 요약했네, 이건 엥겔가르트 요약했네, 이건 누구 요약했네, 다 짜집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짜집기를 이른바 한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바흐진식의 새로움이 뭔가 이런 걸 봐줘야 되고 바흐진식의 새로움이 그 이후에도 계속 평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평가되는가, 그건 또 역사가 조금 지나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흐진은 1급 학자라서 많이 평가되는데 그런 바흐진조차도 옛날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가라앉았고 베냐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심사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완곡하게 지적한 거, 계제가 수종우 계제 이런 거 주면서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저 나름의 답변인 거죠.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수종우 계제를 받으면 대충 꽂혀갖고 대충 이제 최종 논문을 올리게 되는데 제가 봐도 논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즉 보바리 부인도 큰 작품이고 안나 까레니나도 큰 작품이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각기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바리는 이 큰 작품에 대해서 내 공부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불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레퍼런스도 그만큼 못 읽은 거죠. 불어로 된 자료도 제대로 못 읽었고 그냥 국내 자료랑 영어 자료만 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인 독해와 내용 정리에서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너무 줄거리만 나열하고 있고 네가 논지가 안 잡힌다, 이렇게 지적받아 마땅한 거고, 그 다음에 안나 까레니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또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너무 많이 읽었고 레퍼런스도 너무 많이 읽었고 수업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쓰는 나도 내가 쓰는 내용이 식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읽는 심사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이 안나 까레니나 얘기를 어디선가 많이 주워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또 재탕이네, 했던 얘기 또 하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일단 이제 저는 제 논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문제인데 심지어 안나 까레니나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쓴 다른 논문에서도 또 안나 까레니나가 짧게 언급이 되는데 그 텍스트를 토대로 하되 주제에 맞게 대폭 개정하고 편집했다라고 이제 밝혔지만 그래도 이제 자가 표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집위원이 지적을 한 대로 이게 비교라는 거는 사과 갖다 놓고 감 갖다 놨다고 사과 감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닌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안나 까레니나 1장, 아니 보바리 1장, 안나 2장 이렇게 떡 갖다 붙이고 이렇다. 그러니까 너무 유기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음새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제 2, 3일이면 고칠 거를 지금 일주일을 들고서 이 논문을 갖고서 지금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제 이거를 찍어보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유기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대목인데 뭔가 새로운 학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우리를 그냥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너무 시달리면 한 줄의 논문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진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서 까라마조프를 연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 분신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학위 논문을 박사를 그걸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레퍼런스와 너무 많은 그 논의를 본 거예요. 나도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로부터 조금 비켜나고 또 조금 내려놓고 아주 참신한 논문을 쓰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뭐 아주 기대 효과가 넘치는 그런 굳이 그런 논문이 아니라도 돼. 생존형 논문이라도 괜찮아요. 이거 안 쓰면 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한 건데 1년에 논문 2편은 쓰자.
예, 그냥 약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루에 커피 한 잔 하는 것처럼, 네, 뭐 그 정도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한번 이제 논문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 이참에 되게 절절하게 깨달은 게 제가 이렇게 외국 문학하고 세계 문학하고 러시아 문학을 비교해서 쓴 게 처음이에요. 아,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교 문학이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학계 자체가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온 건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된 건데요. 이 컴패러티브 리터러처라는 게. 일단 이 비교 문학을 하려면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해야지 이게 레퍼런스가 섭렵이 가능하고 저 같으면 이제 영어를 러시아어를 하니까 여기에 덧붙여 영어를 아주 잘하면서 불어나 도거나 스페인어나 아니면 뭐 일본어 중국어나 뭔가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어줍잖게 시도를 하니까는 이게 공은 많이 드는데 성취는 되게 부족한 가성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연구 작업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겠고 올 초에 지난 겨울부터 굉장히 고생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와 자매진의 우리를 비교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것도 게재 불가가 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게재 불가 받은 게 납득이 돼서 다시 열심히 고쳐가지고 논문 시스템을 다 바꿔가지고 다시 투고를 했는데 이번에 또 게재 불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논문 2개 쓴 거가 처음에 여름에 둘 다 게재 불가를 받아가지고 애도 굉장히 아파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은 무너질 것 같지만 뭐야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최악이 아니야. 지금 오히려 내가 행복한 거야. 버텨야 돼. 또 이렇게 약간 애가 아프면은 아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그런 면역 항체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논문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게재 불가를 받은 논문을 약간 밀쳐두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평 중에 하나가 네가 정의 이거를 실을 거면 너는 학술지에 게재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류 에세이죠. 이런 다른 지면을 알아봐라. 이런 지적이 있었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작품을 읽고 나의 글을 쓰는 거고 이제 그 시스템을 확립해서 그 시스템을 받아줄 수 있는 지면에다 이제 글을 발표하는 거죠. 발표 안 해도 되고 쓰는 동안 행복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 논문을 잠깐 밀쳐주고 지금 바빠가지고 다른 또 논문을 하나 급하게 지금 쓰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아무튼 다시 그 보바리하고 안나로 가면은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힘들다. 비교 연구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1984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매진 우리랑 할 수 없이 또 헛스리까지 같이 넣어서 새 작품을 이제 넣는데 이게 문제 설정 자체는 기존에 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학적인 차원에서 참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좁은 이 한국 이 문학계 더 흡사하게 러시아 문학계에서 니들은 뭐가 잘났다고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는 너는 뭐가 잘났니 이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삿대질은 초등학생이 우리가 아니니까 조금만 하고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씨 이거 이제 조금만 하고 A씨 그러는 너는 뭐 이러고 조금만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화살을 나 자신한테 쏘아서 나 자신을 이제 더 앞으로 내가 더 글쓰기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이렇게 받는 걸로 하는데 제가 왜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제 했냐 하면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학술서를 조금 더 연구서를 쓰는 게 이제 내 방향이겠다 싶은데 여기에 이제 언급된 것 중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소설 스탕달의 적과 흙, 발자크의 고려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 문학자인 제가 논문으로 쓰려면은 또 비교 문학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로날드 펜거 이런 이제 학자들이 한 작업이긴 한데요. 도스옙스키의 죄와벌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대도시 소설 이제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 그 마침 책이 보여서 한병철의 이제 피로 사회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진짜 가성비 높은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카프카도 나오고 그 전에 멜빌의 그 필경사 바틀비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여기다가 다 쓴 작품들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걸하고 좀 붙여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19세기, 20세기 관료제, 그다음 작은 인간, 클럭의 문제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논문 심사 받기 너무 힘들어서 좀 골칩니다. 근데 이제 학적인 욕구를 반드시 우리가 학술지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뭔가 좀 중도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